예, 잘들 쉬셨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론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강사분들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시스템, 프라이스 시스템, 또는 컨벤션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 또는 마케팅 시스템 등이 거의 완벽합니다. 뭐 지 회사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장교입니다. 밀리터리 오피서. 커널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여기 와서 제가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가르쳤던 장교를 만났어요. 소령으로 전역해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 근데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얼굴을 몰라봤는데 제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또렷하게 생각해요. 저 친구 공부를 잘했던가 못했던가 그건 아직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장교는 인터내셔널 젠틀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실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주체적 조건을 갖추신 분은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체적 조건이라는 게 학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빈곤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뭐 가지고 물리치느냐. 우선 재심합력입니다.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요거예요. 재심합력, 슈퍼 시너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 정도가 아니고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바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합하면 시너지가 나오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슈퍼 시너지가 뭔고? 슈퍼 시너지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아들을 낳는 게 슈퍼 시너지예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3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심재광과 유모 씨가 만나가지고 넷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슈퍼 시너지예요. 이게 슈퍼 시너지. 그런데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온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만났는데 셋이 됐다.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말이 안 돼요. 여자와 만났는데 셋이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 그 전형적인 조직이 애터미 조직이에요. 한 라인에 남녀가 있고 서로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때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슈퍼 시너지가 나와요. 뉴욕이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 슈퍼모델을 찾을 때 어디 가서 찾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슈퍼모델 출신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네. 난 깜짝 놀랐어요. 슈퍼모델을 찾는데 그 패션쇼를 기획하는 분들이 파리 패션쇼라든가 런던 패션쇼에 가지 않는답니다.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봐야 슈퍼모델이 없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찾느냐? 역사책을 보고 찾는데요. 역사책을 어느 지역이
침략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가면은 슈퍼모델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건 여러 종족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아가씨가 있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고 눈도 번쩍번쩍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대. 머리까지. 거기에 슈퍼모델이 있대요. 소위 잡종 강세예요. 하이브리드 엠파시스. 잡종 강세예요. 옛날에 키신저 장관처럼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브레진스키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진스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국 얘기를 해. 한국은 만약에 지금처럼 순혈주의를 고수하면 한국은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순혈주의를 고수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은 결코 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끼리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유전적 결합이 나오지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이시를 학살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 게르만족 우월주의자들이 아이만 여동생인가? 게르만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미로 갔죠. 1년의 게르만족을 끌고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한 촌락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 게르만족은 무지무지하게 종자가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희물떡한 종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종족이 유전병으로 거의 전멸해버렸어요.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하니까 반드시 열성이 나와요. 반드시 열성이. 그래서 거의 전멸, 유전병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시너지예요. 슈퍼시너지. 한 순혈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각 여러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고방식, 종교의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면서 슈퍼시너지가 나와서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애터미의 라인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에드머럴 리 아니에요. 이게 스폰서가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재심 합력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빈곤이라도 포버티라도 격파할 수 있다. 격파할 수 있다. 동양의 최고 고전 중에 하나인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영어로는 The Chan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책 제목이 The Change. The Chan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역이라는 게 바뀐다. 삼남한상은 바뀐다. 혹시 영어를 쓰신 분 중에 The Change라는 이 책을 보신 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를 쓰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이인 동심 길이 당금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말이죠. 여기 이인 동심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기리는 기는 이트입니다. 요건 리는 날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슈퍼세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른다. 그러면 재심 합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이아몬드라도 자른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쇠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자른다.
요런 책이 지금까지, 이게 한 5천 년 된 책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다. 맞기 때문에. 슈퍼시너지가 나와요. 12척으로 333척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은 슈퍼시너지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 즉, 이순신이라는 스폰서와 그 밑에 파트너들이 죽기 살기로 한마음이 되게 싸웠어요. 저쪽은 서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싸웠고, 한쪽은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경제가 어렵고 이 잡이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애텀이라는 조직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다. 반드시 위너가 될 거다. 이길 거다. 무슨 싸움이든지 위너가 될 거다.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12척에 타고 있는 이 당시 이순신이 거느린 병력은 1170명이었습니다. 1170명. 1170명인데 일본 해군이 거느린 병력은 26,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70명으로 26,000명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론이라면은 어떻게 그러냐? 그건 네 몽상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전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왜? 이분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우리 강사들이 나는 성공하는데 이런 이 시스템, 다시 말하면 미팅, 컨벤션이나 미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말인가? 왜 안 빠져? 그거 다 아는데. 바로 슈퍼시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 혹시 남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시면 연애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북쪽에 카필라노 리버가 있어요. 밴쿠버 안 오셨나? 토론토에 계신 분들 가보셨지요? 카필라노 리버. 저 일부러 가봤어요. 카필라노 리버에 그 깊은 계곡인데 거기에 이 다리가 놔져 있어요. 다리. 이게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리가 중앙에 이 기둥이 없이 그냥 세 밧줄로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이렇게 이걸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그래요. 현수교라고 그러는데 양쪽에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세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릿지랍니다. 한 137m인가 그러는데 이 높이는 위에 올라가 보면요, 그걸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국어로는 오금이 젖인다고 그래요. 오줌이 질질 나오라 그래. 이게 무서워가지고. 거기다가 양쪽만 이렇게 매달라가지고 걸어가면 또 강이기 때문에 계곡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것이 요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여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다리에서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아주 심리학 역사상 굉장히 귀중한 실험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귀인 오류. 이게 말 자체가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심리학자들이 이게 만들어낸 것이라 이게